자, 소리 잘 들리시죠? 주말 동안에 태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은 태풍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울릉도가 요 정도고 지금 거의 독도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 근처. 그래서 지금 현해탄을 빠져나와 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남단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해탄을 딱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마도 거의 뭐 태풍의 영향은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부산의 반여동 쪽이나 이쪽도 벌써 거의 뭐 태풍이 끝난 것 같으네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자, 소리 잘 들리시면은 1번 누르시고요. 네. 멋진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트럼프가 새로운 방법, 뉴 메서드를 제시했다라고 달았는데 새로운 방법 제시, 뉴 메서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종목들 보기 전에 그냥 그대로 할까요? 지난 주말에 코스피가 11포인트 올라와서 2091까지 왔습니다. 제가 210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다 그랬는데 2091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선물이나 옵션의 매도 세력들, 이 매도 세력들의 매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 이런 이제 또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선물, 그러니까 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도를 시작할 만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유심해서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까지는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등락률은 코스피가 161%, 코스닥은 118%, 뭐 나쁘지 않은 등락률이었습니다. 대지 열병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대형주가 플러스였는데 큰 플러스는 아니었고 그냥 마이너스가 좀 작았다라는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종목들은 그냥 보합권 정도. 자동차는 강보합 정도. 요즘에 만도가 좀 올랐습니다. 만도가 4% 올랐고, 또 조선주들은 요즘 들어서 지속 상승의 모습이에요. 중간에 살짝 좀 그 흔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지속 상승의 모습. 한국조선 2%, 대우조선 2%. 건설주도 모양이 좋죠.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1% 정도지만 어쨌든 상승세. 또 은행주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은행주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죠. 자, 부자나라 33님. 그 다음에 신세계가 3%, 현대백화점, 신세계 좀 올랐고요. 테마주 중에서는 지난 주말에 그 대주열병이 가장 강했는데, 대지열병이 강했던 이유가 신규로 두 곳이 또 대지열병 징후가 보였다라고 의심 신고 들어왔는데 주말 동안에 역학조사를 했더니만 아니다, 대지열병 아니다라고 나왔죠.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이제 신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체시스가 상한가에 갔고 이글벳이 13%, 백강소재가 22%, 우진비엔지가 10% 이렇게 이제 그 백신 관련주들, 또 백강소재처럼 생스퀘어 같은 이런 소독과 관련된 방역, 소독, 백신 이런 쪽이 강했고요. 그리고 닭고기주들 마니커, 닭고기는 마니커 11%, 오리고기는 정다운인가요? 13%, 우리손 FNG 3% 정도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그다음에 하림, 동우테이블, 체리브로 괜찮았고, 신라 SG는 물고기인데 상한가에 갔고요. 동훈산, 사조운양, 현대 사료 쪽도 뭐 강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료도 가능성이 있죠. 잔반을 먹이지 말아라. 잔반 대신 사료를 먹이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돼지열병주들은 이제 신규 신고된 것 두 가지가 이제 돼지열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면은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또 소독을 하겠다고 하니까 소독 관련주는 백강소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소독 관련주 이런 거를 떠나서 아마 좀 오늘은 좀 조정받지 않겠나, 아침에 개발하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기업주는 비교적 좋았죠. 부산산업, 대하 TI, 푸른기술, 철도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에 이어졌었고, 또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JST나 같은 이제 개성공단도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일신석재, 용평리조트, 아난티, 한창, 요즘 아난티가 많이 올라왔죠. 용평도 좀 올라오고, 일신석재는 이제 좀 더 가면 신고가도 날 수 있겠고, 한창도 좀 올라오고 있고, 금강산주가 아주 좋습니다. 또 경농, 아시아종묘, 대유가 3% 올랐고요. 이 비료주들도 좋고, 비료 농약주들. 그 외에 시멘트, 성신양의 고려시멘트, 한일시멘트, 상용양의. 그래서 뭐 고려시멘트는 뭐 생석회 뭐 이런 거, 시멘트주도 좀 괜찮았습니다. 남북경협주는 이제 주말 동안에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북한의 김명길 대사가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내놨어요. 김명길 대사가 일단 그 볼턴이 이제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네가 잘못했다. 너 리비아 방식 고집하는 바람에 시간만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뉴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김명길 그 대사가 외무성 소속인데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뉴 메소드를 환영한다. 그렇게 이제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좀 잘 풀릴 것 같은 분위기고, 이제 24일 날,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의 중요 기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북한이 연설하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이제 같은 날,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유엔 연설에서 이제 북한 관련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북한 관련 얘기들. 그래서 북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멋진 또 어떤 뭐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조만간에 아마 김명길 대사가 실무협상 하자라는 얘기, 최선이나 김명길이가 뭐 실무협상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뭐 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실무협상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도 이번에가 아주 중요한 주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바이오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셀트리온이 4%, 셀트리온 헬스가 4%, 삼성바이오가 2% 정도 올라왔습니다. 셀트 갖고 있는 분들 좋았겠어요. 이제 쭉쭉쭉 올라오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 같아요. 바이오가 많이 우리에게 실망을 줬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은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재료도 좀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과 바이오 리더스 좀 올랐고요. 자,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지난 주말에는 하이로 코리아가 올랐고, 동성화이텍이 올랐고, 또 5G 종목에서는 KMW하고 RFHIC가 아직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모습이다. 또 이노와이어리서 스진시스템이 5%씩 올랐다. 5%씩 올랐다. 예, 뉴욕 증시는 하락이었습니다. 중국의 실무진들, 실무협상이 있었죠? 근데 실무협상이 끝나고,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를 비롯해서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뭐가 또 틀어졌는지. 그래서 다우지수가 주요 지수들이 하락 전환했다는 뭐 밀고 당기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옛날엔 이렇게 뭐 국가 간에 약속을 하고 취소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이게 아주 심하네요. 어쨌든 미중 간의 밀고 당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고 당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종합적인 합의로 또 바뀌었어요. 또다시 변심을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뉴욕 증시가 잘 올라가다가 잘 뭐 괜찮다가 팡 또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그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만은 부족하다. 역시 지식재산권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통령 펜스, 골수공화당이죠. 경제적 굴복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계속 강경할 것이다. 참 어려워요. 자, 금리에 관한 얘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굉장히 지금 침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난번 FOMC에서 50 베이스 포인트를 내렸어야 됐다. 금리요. 이제 25 베이스 포인트 내렸는데 50 베이스 포인트 내렸어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 반면에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보지 못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나 자산가격 인플레 부추길 것이다.
금리를 자꾸 인하한다면 돈이 많아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혹은 자산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산 인플레라는 것은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제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을 얘기하죠. 자산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주식이 좀처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조금 이제 조정 흐름이죠. 조정 흐름.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내려왔죠. 우리나라나 중국은 많이 내려왔는데 미국은 내려오질 않아요. 그거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자산 인플레,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또 금리를 인하한다면 유동성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자산 인플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인플레가 생기지 않죠. 현재 뭐 인플레가 없어요. 오히려 인플레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이제 연은의 생각이죠.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좀 발생해야 된다. 디플레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은이나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풀어서 디플레를 방어하자. 뭐 이런 이제 그 정책 같아요. 현재가 어느 정책이 오를지는 뭐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2009년도에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의 벤 버냉키의 돈 풀기 전략은 성공한 것 같죠. 그때 이제 자산 버블도 없었고, 또 디플레도 없었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뭐 방어는 잘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키나한 전략가, 잘 나오죠?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머물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역 합의가 없다면 S&P는 2800에서 3000 정도가 적당하다.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죠. 현재가 2990이니까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 뭐 그 정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금 경제는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하여튼 뭐 미중 무역 협상 난기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틀간의 실무 협상을 건설적으로 끝냈다. 그래서 좋았는데 실무 협상을 잘 끝내고 돌연 또 농장 방문을 취소했다. 그래서 미중 양국은 이번 농장 방문 취소가 뭐 고위급 회담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위급 회담 10월달에 고위급 회담은 그대로 한다,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는데 어쨌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또 이제 조금 밀고 댕기기 뭐 이런 것 같죠. 밀당 전략. 그것도 이제 트럼프는 또 스몰 딜이냐 빅 딜 가지고도 밀당을 하고 있어요. 모리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내가 원한 건 빅딜이다. 빅딜. 그럼 빅딜 진짜.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수장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 홍콩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은 중국에 아직은 낮은 관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 50 내지 100% 관세가 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죠? 관세를 갖다가 50%에서 100% 매긴다? 뭐 그게 무슨 관세야? 완전 폭탄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주의 추가 의심 신고는 돼지열병 아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파주에서 기존 거 말고 또 신규로 2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었어요. 주말 동안에 정밀 검사를 했더니만 음성이다. 돼지열병 아니다라고. 돼지들은 잘 죽긴 죽죠. 열이 나서 잘 죽습니다. 잘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주시 적성면에 18개 농가에 적성면이라고 이제 북한 인접면이죠. 제가 이제 문산에서 근무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문산에서 더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적성입니다. 그게 뭐 거의 군인 외에는 잘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하여튼 벌판이야. 18개 농가에서 19,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죠. 또 파평면도 24개 농가에서 42,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이제 돼지 농가 이런 그런 이제 그렇게 많은데 사람 별로 안 삽니다. 근데 만약에 돼지열병이 이쪽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죠. 그러네요. 2만 마리, 4만 마리, 6만 마리가 6만 마리를 갖다 몰살시키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데가 여기란 말이죠. 적성면하고 이제 파평면이었는데 다행히 아니다. 다행히 아니다. 일단 뭐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이번 태풍 타파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대대적인 방역 계획을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 비가 좀 뭘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까? 남부지방은요. 비가 좀 깨끗하게 더러운 걸 좀 씻어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그렇다. 네, 적성면에 그 근무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적성면 근무하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적성면에 근무해갖고 한번 제가 그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적성면에 있는 군인을 또 제가 면회를 갔었죠. 자, 바이오가 운명의 한 주다 그래요. 바이오 운명의 한 주다. 헬릭 스미스가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후보 물질인 엔젠시스.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거죠.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헬릭 스미스의 주가가 지금 4조, 시가총액 4조인데 4조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이게 뭐 거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임상 3상이니까 여기서 잘 되면 이제는 바로 이제 제품 신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거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톱라인 발표를 하는데 임상 승패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죠.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했는데 정말로 잘 병이 있고 고쳐지는 치료제냐 하는 거하고 또 부작용이 없느냐 두 가지예요. 부작용 없이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헬릭 스미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4조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추가로 뭐 크게 많이는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많이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잘 되겠죠. 잘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가격이 그 잘못돼 가지고 임상 3상 결과가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 혹은 판단이 모호할 정도, 중립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중립이라는 얘기는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더 임상을 해야 되거나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제품화 시켜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폭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최근에 하여튼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쨌든 좀 팔았어요. 외국인은 800억 정도, 9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은 2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최근에 뭐 헬릭 스미스 많이 매도가 나왔죠. 어쨌든 그런 매도의 일환이라 생각이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결과가 잘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바이오에서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이게 이제 바이로메드인데 잘 나와가지고 잘 나오더라도 주가가 뭐 급등하거나 아주 뭐 추가적으로 많이 급등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실패할 경우가 문제인데 실패가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한번 좀 지켜보자는 거고요. 다음에 고롱 티슈진의 인부사 K에 지난번에 임상 3상을 재개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재개 여부가 허가 나는지가 이번 주에 또 확정이 됩니다. 고롱 티슈진의 인부사 K죠. 요거 임상 3상 재개가 되느냐 하는 거가 만약 임상 3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는 아니고 상장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코롱 생명과도 좋은 재료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임상 3상 재개가 안 된다면 이거 참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도 되고 코롱 티슈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좀 그 바이오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기도해 보는 거죠. 뭐 이미 다 결과는 나왔을 겁니다. 이게 결과는 나왔고 이제 발표만 남겨놨지 않았냐. 이번 주 주말쯤까지 해서 계속 그 재료가 되고 있고 주말이 지나야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또 이제 주말께 27일이면 이제 금요일인데 대장암 종양치료제인 아바스틴의 그 바이오 시밀러 3상 결과 발표됩니다. 이거는 되겠죠, 그죠? 되겠죠. 아바스틴의 3상 결과는 뭐 바이오 시밀러인데 뭐 우리나라 기술로 바이오 시밀러 못하겠어요. 하겠죠. 어쨌든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취소, HLB의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 불발, FDA 불발, 신라젠의 팩사백의 임상 중단,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올해 뭐 바이오 최악의 그 1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9월달, 9월 말에 이 모든 것이 반전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김명길이가 트럼프의 결단을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결단을 환영한다. 오,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이 지연됐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초강경파. 리비아 모델은 다 알다시피 북한이 보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모델인데 그걸 언급해가지고 북한과 협상이 지연됐다. 리비아 모델은 뭐냐면은 핵을 전부 없애라.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할게. 이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북한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해 보이는 건데 볼턴 때문에 협상을 망쳤다 이런 얘기죠. 자, 김명길 대사가 이제 김명길 순회 대사라고 합니다. 김명길 대사가 이제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될 거다 그러는데요. 리비아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었다. 트럼프가 리비아 방식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북미 관계 개선을 바란다라는 새로운 방법, 뉴 메소드를 트럼프가 주장했다라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뉴 메소드를 환영하며 협상을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명길 새로운 협상 파트너 김명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이렇게 일단 단계적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 북미 간의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 수용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길 대사의 얘기가 트럼프의 새로운 길이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 그겠죠. 그 말이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자. 그냥 한 방에 다 하는 것보다 조금씩 서로 하면서 개선해보자 이런 거죠. 트럼프는 지난 3년간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트럼프, 김명길과 트럼프 간에 지금 또 브로맨스를 하고 있나요? 전문가들 얘기가 새로운 방법,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이란 단계적 비핵화 수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계적 비핵화의 수용을 의미한다는 거죠. 수용을 의미. 단계적으로 비핵화하자.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북한의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될 것이다. 이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영변을 폐기하는 대신에 민생과 관련된 6개 제재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죠. 영변을 갖다가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민생에 관련된 6개 제재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제 볼턴이 한 방에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다. 한 방에 다 없애자.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거 정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요거 정도가 좀 안 되겠다는 거죠. 북한은 그 정도가 좀 안 될 것 같다. 미국은 일단 단계적 비핵화는 수용한 것 같은데 제재 완화를 해줄지는 미집사. 즉 북한이 얘기하는 민생 관련 6대 유엔 제재 있죠. 유엔 제재를 풀어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하여튼 이동 본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있네요.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 북쪽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자,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의 또 비핵화 해법 조율.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정도에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니까 이제 아침에 아마도 정상회담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뉴욕에서 23일이 이제 오늘이란 말이죠. 오늘 저녁에 트럼프 문재인 비핵화 해법 등을 논의하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3개월 만의 회동인데 한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하고 북미 대화 촉진을 논의할 것 같다는 거고, 이동 본부장도 비건 대표하고 조율을 병행하고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1년의 체제부장 방안에 대한 전향적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또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의 회담의 결과는 발표가 안 되죠. 그냥 한번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이 아니라 비공개로 이제 북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은 발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일 관심을 끄는 게 트럼프가 평양 방문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가 된다면 그야말로 트럼프가 평양 방문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대박이죠. 초대박. 남북주 초대박. 근데 저는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다. 트럼프가 지금 평양을 방문할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겠냐. 만약에 이제 평양을 방문한다면 북한이 아주 정말 눈에 띄는 아주 현실성 있는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한 방에 비핵화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트럼프의 생각대로 북한이 한 방에 비핵화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평양 방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지하게 빠르게 아주 정말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북한의 개방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현재로 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트럼프 평양 방문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북한 비핵화의 실행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 실행 조치라는 얘기는 뭐 핵탄두를 갖다가 미국에 넘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조치가 담보되기 때문에 그 영변 폐기 정도만 가지고 트럼프가 평양 방문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세상이란 모르는 거니까 그죠? 모르는 거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자.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기대는 해보자.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 방문한다면은 진짜 빨리 바뀌겠죠? 김정은이가 워싱턴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서로 과감하게 좀 협상해서 평양을 확 방문해가지고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남북주를 이제 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평양 방문하고 나면 정말 노벨 평화상 받을 거예요. 평양 방문하면은 바로 노벨 평화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양 방문을 발표만 하더라도 발표만 하고 이제 올 12월 달에 평양 방문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에요. 내일은 하여튼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문 대통령대로 뭐 추상적인 얘기겠지만 일단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결론이에요. 결론. 미중 무역 협상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은 열린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좀 해빙 무드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 좀 긍정적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주 내내 주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이다 봅니다. 조정이다 보고 돼지열병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또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내려가지 않겠냐. 아침에 내려가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이제 며칠 있다가 바닥에서 좀 자리 잡았을 때 돼지열병 재료가 안 나왔을 때 들어가야 돼요. 안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뭐 주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도 돼지열병 또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 그렇게 매매해야 되지. 뭐 뉴스 나왔을 때 쫓아가고 하면 돈 안 돼요. 이거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발하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운명의 한 주다. 헬릭스 미스 성공 여부를 지켜보자. 트럼프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으로 북미 협상 타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평양 방문은 아직 발표 안 됐지만 어쨌든 단계적 수용만 하더라도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수용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북미 협상 속도 타결 속도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3차 정상회담은 뭐 확실한 것 같다를 전제로 해서 남북경협주 저점 매수 지속한다. 다만 신용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인천요에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남북주의 시조세 인천요와 함께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남북주는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지 마시고 신용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신용 쓰면 안 되고 꾸준하게 내려왔을 때나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오늘도 갭상승하면 쫓아가지 마시고 갭상승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송은 8시 반부터 합니다. 회원방송 8시 반 문자 보냅니다. 회원방송 8시 반에 하니까요. 문자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자, 새로 가입하신 분들 많은데
8시 반에 이제 문자 나가면서 8시 반부터 회원방송 시작합니다.